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끔찍한 배신과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진정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함과 회복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합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씨 70세. 그는 40년 가까이 구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한 삶이었죠.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서고 저녁 6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 하지만 그의 삶에는 남들이 모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내 영애 씨는 50대 초반, 철수 씨가 50세가 되던 해에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루게릭병과 비슷한 진행성 신경질환. 의사는 말했죠. 최선을 다해도 5년입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철수 씨의 헌신 덕분이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는 곧바로 간병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내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밤새 몇 번씩 체위를 변경해 드렸습니다. 친구들의 술자리 초대도 여행 제안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서요. 단 한 번의 투정도 없이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아내와 함께 보는 저녁 드라마였습니다. 아내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철수 씨가 68세가 되던 해 겨울, 영애 씨는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느라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자식도 없는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아내가 남긴 보험금까지 합치면 약 5억 원의 노후 자산이 있었지만 돈으로 외로움을 채울 수는 없었죠. 첫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장례 준비와 정리할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2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를 부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저녁을 준비할 때도 습관적으로 2사람분을 준비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섭도록 조용했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20년간 2~3시간마다 깨서 아내를 돌보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밤에 몇 번씩 깼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볼 사람은 없었죠. 그저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철수 씨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았죠.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재혼을 하기로. 처음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시니어 전문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몇 명의 프로필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 철수 씨의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 62세. 사진 속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프로필에는 남편과 사별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자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이에요. 실제로 만난 미숙 씨는 사진보다 더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말투도 교양 있었죠.
남편분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미숙 씨는 철수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데이트가 이어졌습니다. 미숙 씨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철수 씨가 좋아할 만한 식당을 찾아왔고 걷기 힘들어하면 먼저 쉬자고 말했죠. 김 선생님, 저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편안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3개월 만에 철수 씨는 청혼했습니다. 미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남은 인생 함께해요. 철수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던 날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3개월째 미세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보, 우리 계좌 하나 합치는 게 어때요? 생활비 관리하기도 편하고. 아, 그게 좋을까요? 물론이죠. 부부인데 뭘 그렇게 따지고 살아요. 철수 씨는 미숙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 계좌를 공동 명의로 바꿨습니다. 약 2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였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여보, 제 동생이 사업 자금이 급하대요.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동생분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만요. 한 달 안에 갚는다고 했어요. 철수 씨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동생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요. 알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로부터 2달 후 또 다른 요청이 왔습니다. 여보, 제 조카가 유학을 가는데 보증을 서줘야 한대요. 보증이요? 네, 형식적인 거예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라서. 철수 씨는 이번에도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결혼 8개월째 되던 날, 철수 씨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즉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께서 보증을 서신 2억 원의 신용대출입니다. 철수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미숙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은 물론 철수 씨 명의의 통장과 도장, 각종 서류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죠. 탁자 위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철수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아내가 모든 걸 가지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합법적 결혼을 하셨고 재산 이전도 본인이 동의하신 거면 민사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셔야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힘들 겁니다. 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며칠간 상황을 파악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의 2억 원은 이미 인출되어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그가 보증 섰던 2억 원의 대출금도 전액 연체 상태, 담보가 없어 그의 남은 재산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미숙 씨가 빌려갔다던 5천만 원도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죠. 심지어 결혼 과정에서
그녀가 제시했던 서류들은 모두 위조였습니다. 미국에 있다던 자녀도 사별했다던 남편도 모두 거짓이었죠. 그녀의 진짜 이름조차 이미숙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상담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결혼 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5억 원. 1년도 안 돼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철수 씨는 갈 곳이 없어졌죠. 결국 그는 구청 복지과의 도움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70년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요양병원. 철수 씨에게 배정된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신음소리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죠. 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차라리 아내와 함께 갔어야 했나? 삶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씻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간병사복을 입고 있었죠. 새로 오신 순자입니다. 앞으로 어르신 담당할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밥은 드셔야죠.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식사 시간마다 찾아와 밥을 먹이려 했죠. 처음엔 철수 씨도 거부했지만 순자 씨의 끈질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한 숟갈만요, 어르신. 제발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부터 눈빛이 너무 아파 보이셨거든요. 철수 씨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재촉하지 않았죠. 그저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20년간 간병했던 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재혼했던 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일. 순자 씨는 한마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수 씨가 말을 마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철수 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후로도 철수 씨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직접 챙겨주었고 날씨 좋은 날엔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햇살 좋네요. 순자 씨는 왜 이렇게 저를 잘 챙겨주십니까?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순자 씨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노년에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아버지와 닮으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대했죠. 철수 씨는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 씨가 뉴스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기사 제목은 노인 대상 결혼 사기단 추가 피해자 속출이었습니다. 철수 씨를 속인 여자와 같은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른 노인들도 속였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람들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였군요.
어르신, 가만히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순자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요? 긴장감 있게. 순자 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 사설탐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으면 사기단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비용이 제가 부담할게요. 아버지를 위해 못한 일을 어르신을 위해 하고 싶어요. 철수 씨는 망설였지만 순자 씨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순자 씨의 동생 민수 씨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숙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지만 그녀가 사용했던 결혼정보회사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자체가 사기단의 위장 거점이었죠.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명 이상의 노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50억 원 이상. 민수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기단의 리더는 40대 남성 박모 씨. 그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결혼정보회사를 위장 거점으로 운영하며 철저하게 노인들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접근했죠. 돈을 빼낸 후에는 즉시 해외로 송금하고 여성들은 신분을 바꿔 다시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민수 씨는 박모 씨의 현재 위치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기로 번 돈으로 명품을 사고 고급차를 몰고 다녔죠. 철수 씨는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인간들, 어르신,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경찰에 넘길지 아니면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응징하실지요?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죠. 제대로 혼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 씨의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사기단이 사용하는 수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법망을 피해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약점입니다. 자만하고 있거든요. 민수 씨는 사기단의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짜 서류들, 돈 세탁 루트, 그리고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이 정보만 있으면 경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찰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르신. 민수 씨는 가짜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의 지인 중 연기에 능한 60대 여성을 섭외했죠. 그녀는 부유한 과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여성은 사기단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당연히 사기단이 미끼를 물었죠. 박모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큰 물고기는 그가 직접 처리한다는 조직의 원칙 때문이었죠. 가짜 과부는 박모 씨를 유인했습니다. 제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박모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만남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모 씨는 몰랐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민수 씨와 동료들이 앉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박모 씨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죠. 어떻게요? 일단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기시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일어나 박모 씨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박모 씨, 오랜만이네요. 박모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요? 당신이 사기친 피해자들의 가족이죠. 민수 씨는 녹음기와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당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20명의 피해자 명단, 자금 이동 내역, 가짜 신분증 제작 업자 정보까지요. 박모 씨는 당황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이미 시효가 지난 건도 있고. 시효요? 걱정 마세요. 최근 3년 내 범죄만 해도 15건입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겁니다. 민수 씨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당신이 해외로 빼돌린 돈의 흔적을 다 찾았습니다. 박모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또한 당신의 조직원들 신상 정보도 모두 확보했어요. 이미 몇 명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신을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수 씨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는 사설 탐정이 되기 전 경찰관이었습니다. 그의 옛 동료들이 이번 작전에 협조한 것이었죠. 지금 선택하세요. 조용히 자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강제 체포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든지. 박모 씨는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사기단 조직원 전원이 검거됐습니다. 박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외로 빼돌렸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압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30억 원. 이 돈은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노인 대상 결혼 사기단 전원 검거, 피해자들 재산 일부 회수,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자 가족의 끈질긴 추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재산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르신, 해내셨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 씨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한 달 후 철수 씨는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씨, 이 돈의 절반을 받아주십시오. 순자 씨가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안 돼요, 어르신. 전 그런 마음으로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순자 씨는 결국 소액만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어때요? 의미 있는 일이요? 네. 어르신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 순간 철수 씨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3개월 후 철수 씨는 요양병원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희망상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지만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것. 순자 씨가 센터장을 맡았고 민수 씨가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철수 씨 자신은 상담 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은 75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도 결혼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철수 씨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은 사기꾼들에게 있어요. 철수 씨는 할머니의 사건을 민수 씨에게 의뢰했고 결국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명이던 방문객이 석 달 뒤에는 하루에 서너 명이 됐습니다. 결혼 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요양병원 횡령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됐습니다. 철수 씨는 모든 사건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상담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순자 씨가 걱정했지만 철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1년 후 시니어 희망상담센터는 서울 시내 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원봉사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철수 씨처럼 사기 피해를 극복한 노인들이었죠. 철수 씨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사기를 예방한 경우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았죠.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돕는다. 시니어 희망상담센터의 기적. 철수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을 때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철수 씨의 73번째 생일. 센터 식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생일 축하드려요. 순자 씨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주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도움을 받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순자 씨와 민수 씨. 3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집도, 그리고 살아갈 이유도. 요양병원 침대에서 죽음만 기다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세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배운 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그 절망이 있었기에 희망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걸.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심지어 90세에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78세가 됐습니다. 시니어 희망상담센터는 전국 20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후원도 받게 됐고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고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여전히 매일 센터에 나와 상담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철수 씨는 순자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이 스스로 일어서셨죠. 아닙니다. 순자 씨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요양병원 침대에서 그대로. 순자 씨가 철수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더 고마워요. 어르신 덕분에 제 인생도 의미를 찾았거든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철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기억 안 나시겠지만 5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선생님께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여성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철수 선생님께.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 했을 때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선생님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기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마지막 5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도 화해했고 여행도 다녔고 무엇보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선생님은 제게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순자 올림.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는 7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집, 그리고 살아갈 이유까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병사 순자 씨. 그녀의 손길이 없었다면 철수 씨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 둘째,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이 계신가요? 외로워하시거나 사기를 당하셨거나 삶의 의지를 잃으신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자 씨가 철수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김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센터에 나가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78세의 나이에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숨쉬는 한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재산, 지위와 상관없이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